네, 안녕하세요. 테이라이브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은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와 네팔과의 무정을 10여 년째 쌓고 계신 박연수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연수입니다. 네, 히말라야 다녀오신 지 며칠 되셨습니까? 한 5, 6일 된 것 같으네요. 아직 얼굴이 좀 안 벗겨졌죠. 네. 갔다 오면 왜 까매져서 오는데 그게 그 빛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태양빛이 강렬하고 밑에 눈이 많다 보니까 반사되는 열에 의해서 피부 껍질이 벗겨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화사할 때쯤 되면 피부의 껍질이 좀 벗겨지고 시내에 들어와서 그리고 한국 들어오면 바르다가 겉표피가 일단 박피가 된다. 그 다음에 약간 까만 피가 지나면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주변에 그 피부를 사랑하는 여성들이 왜 이렇게 피부 관리를 잘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신다.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그 아주 10여 년째 그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산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먼저 지금 계신 곳을 좀 궁금해서요. 예. 충북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그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은 지금 이제 이 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언어이긴 하지만 사실 언어적 의미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입안할 때 그게 지속 가능성, 앞으로 현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어떻게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냐는 문제가 쉽지 않은 거고요.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의 문제를 17개 목표, 160국의 세부 목표로 해서 어떤 불평등의 문제, 환경의 문제라고 국제 파트너십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는데 실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청북도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충청북도의 지속가능 발전성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행정에 반영을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체. 그래서 민과 관의 중간자 전문 역할을 하는 협치 충북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북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슈를 같이 하되 충북을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예, 우리는 충북이고 각도 기초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는 지금 6명 있습니다. 사무실 어디 있어요? 도청 서관 4층에 있습니다. 도청 서관 4층에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네팔, 히말라야에 대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산악인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산악인, 이 활동을 하신 지는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산에 다닌 지는 산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전문 영역의 산을 어떻게 표시했었냐면 클라이밍을 하냐, 로클라이밍을 아이스 클라이밍을 하냐 이런 영역, 워킹만이 아니라 이런 영역이었는데 그런 걸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충북대학교 산악부를 갔는데 충북대학교 갈 때도 제가 충북대학교를 갔다기보다는 산악부를 갔어요. 그 원서라는 걸 쓰는데 선생님이 너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저 충대 산악부 갑니다 그랬더니 아마 그거 말고 저기 그러니까 무슨 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 충대 산악부 갈 거니까 아무 과나 하면 되죠. 제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새끼야 빨리 가서 알아보고 근데 다행히 산악부 들어가셨군요. 아무 과를 가셨습니까? 아니 아무 과 아닌데 이제 그래서 과를 선택하는 게 신중하구나 그래서 친구랑 상의했더니 사회심리 계열이 있다. 그러면 네가 맞고 공부를 잘할 거다. 그러면 네가 편안하게 삶을 즐길 수 있을 거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등록을 하고 그냥 제 입학 전부터 산악부에 가서 고등학교 때 산악부에 충북대 산악부랑 장기 산행도 가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 나오셔서 계속 산을 이제 사랑하시고 산을 많이 찾으셨군요. 자, 그러면 이제 히말라야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그걸 보고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 그걸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요번에 갔다 온 거죠? 예, 여기 이제 그 카트만두의 외곽에 저기 빈민촌이라고 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드리칼리 초등학교입니다. 바드리칼리 초등학교. 예. 여기 저희들이 작년부터 찾고 있는 학교인데요. 네. 2015년 대지진 때 무너진 학교예요. 학교가 무너졌어요. 네, 현재는 이제 천막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친구들이
그 학교 무너지고 천막에서 생활하다가 임시로 하던 마을발전위원회 건물에 네. 학교를 새로 짓기 위해서 지금 부수고서 철거하고 새로 다 지금 학교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 운동장인데요. 사진에 있는 자리가 지금 야외인가요? 예, 여긴 야외입니다. 요건 야외고 바로 안에- 옆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은 수업을 어디서 해요? 지금은 이제 그 옆에 천막 안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어린이들한테 학교를 지어주기 위해서 이번에 가서 뭐 장학금, 뭐 예, 예. 권리금을 그러니까 주신 거죠? 여기는 이제 지금 현재 학교는 국가에서 져주는데요. 네. 여기는 학교를 져주면 뼈다고만 져줍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뭐 심판이고 뭐 아무것도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약 530만 원어치를 도네이션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칠판은 제작을 해서 가지고 갔고 나머지는 이제 학교가 지어지면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네. 그리고 정화, 그러니까 정수기 뭐 이런 시설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어지면 아마 그런 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 뭐 금액이 얼마인지는 뭐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그 기부를 하는 것도 그 학교에서는 좀 큰 거 아닙니까? 예, 우리랑 뭐 정확한 경제적으로 경제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규모는 한 10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여기 한 530만 원 돈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큰 돈이 아니겠습니다만 거기선 대단히 큰 돈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그러면은 제가 그 한번 사진을 네. 요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시기 전에 여기서 보니까 여기 남기현 교수님도 예. 계시고 이 충청 리더스 포럼입니다. 회원들이 그 현금을 예. 모아주셨군요. 저 가기 전에 충청 리더스 포럼에서 네. 200만 원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아, 네. 200만 원을 협찬해 주시고 서전구에서는 또 2,000불을 협찬해 주시고 글쎄 그 서정고등학교 학생들이 작년에도 작년에도 1,123불 협찬해 주고요. 대단하군요. 네. 그 이분 중에 같이 간 분은 없어요? 같이 가기로 했다가 아무래도 얼마 전 네팔 사고가 나고 그래서 조금 두려우셨었는지 다음에 가시겠다고. 네팔 사고는 뭐 어떤 거 지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아니 저 작년에 왜 그 네팔 태풍에 등반대가 우리나라 등반대 아. 5명이 전원 사망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혹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다음에는 꼭 같이 네, 가시겠다고. 사무처장님이 간 코스는 뭐 이렇게 전혀 위험한 거 아니죠? 예예 전혀 노멀한 코스입니다. 네, 일반인 누구나 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여기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 히말라야의 청주의 그 자랑이고 우리나라의 자랑이고 세계적인 그 보고인 직지 신체 요조를 딴 직지붕이 있다는 사실을 네.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직지붕 가는 예 지금 저 산 중에 봉우리가 하나가 직지봉 정상이고요. 어느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 약간 좌측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 화살표 좌측으로다. 아, 좌측으로. 예, 예, 네네. 거기 그 중간에서 부분에 있는데요. 왼쪽으로. 네네, 네네. 거기 부분에 있는 게 정상부인데요. 여기를 지금 걸어가는 사진이 잡혀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2008년 7월 16일에 예. 직지 원정대가 직지봉을 뭐 개척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발견했다고 해야 될지 이름을 지어진 거죠. 네, 이제 요 직지봉은 사실은 저쪽 마을에서 잘 안 보이는 봉우리입니다. 빙하를 뚫고 들어가야지 이렇게 나타나는 봉우리고요. 네. 그래서 이름이 없던 봉우리입니다. 아, 그리고 여러 등반대가 그 도전을 했지만 실패해서 정상을 못 올라갔던 봉우리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2007년에 갔다 실패했고요. 아, 그래요? 예, 2008년에 갔다가 이제 재도전에서 성공했는데요. 6월 16일 날 현지 시간 4시 50분에 지금 정상 부분이 보이는데 네. 저희들 대원 3명이 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아, 그렇군요. 대원이 네. 3명이 올라가서 예. 요새는 뭐 정복했다 이런 표현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정상 뭐 정상 올라갔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봉우리에 뭐 직지를 상징하는 뭐가 있습니까? 저 보시면 저기가 이제 6,000m의 바위벽입니다. 바위를 해야 되는데요. 6,000m의 바위벽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돼 보면 내가 내 육체도 가늠하기 힘든데 바위라고 하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구간이고 저기 정상 부분에 가면 대원들이 바위에 매달리기 인해서 볼트라는 걸 박아놨습니다. 볼트 학계는. 바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예, 거기에 네, 이제 네. 정상 부근에서 이제 사진 찍고 나라고 그게 현재 표시로 남아 있지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상당히 올라가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예상이 되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올라가고 그 다음에부터도 계속 거기 다니신 거죠? 예, 이제 좀 첨언해서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에서 히말라야라고 하는 히말라야 산맥이 약 2,800km에 있는데 그 히말라야 산맥에는 인도도 걸쳐 있고 네팔도 걸쳐 있고 파키스탄도 걸쳐 있고 중국도 걸쳐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 히말라야 산맥에 저희들은 파키스탄에 있는 카라코라미말 사라쿠사 지역에 처음으로 다 등정해서 이름을 직지봉으로 저희들이 명명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명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파키스탄 정부 진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공식적으로 직지봉이라고 명명이 됐습니다. 거기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히말라야에 우리 이름으로 된 아직까지 단 하나의 봉우리가 직지봉인 거죠.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가 아니라 예. 그걸 그 네팔에서도 인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파키스탄. 그러니까 처음으로 올라갔다, 무명봉이다. 그래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가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국가지명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지명위원회 통과까지가 힘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 사연도 말씀 나누는 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등장하신 분인가 보죠? 예, 우리 그때 당시 등반 대장했던 민준영 대원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09년에 이쪽 근처에 직주 루트를 개척해 나셨다가 인준영 지금 보시는 대원하고 박정성 대원께서 이제 좀 실종이 되셨더라고요. 예,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2009년에 저희들이 네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산군에 희운출이라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네. 희운출이 북쪽에 직지 루트를 새로 개척하려고 갔습니다. 이제 직지 루트는 저희들이 가기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프랑스 팀이 하려다가 실패했고 그쪽도 물론 사람이 그쪽에 남아 있고요. 저희들도 많은 준비를 했고 현지에 가서도 약 30일간 트레이닝을 하면서 고소적응 훈련까지 하고 날씨까지 다 봐가지고서 3명의 대원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바위벽을 시작을 하면서 한 대원은 너무 힘들어서 내려오고 두 대원이 진행을 하다가 그곳에 남아있게 됐죠. 상당히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작년 사진인가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추모하는 비를 만드신 거죠? 예, 그래서 2명은 아까 민준영 대장하고 이제 박종성 대원이 이제 그곳에 남아 있는데요. 여기에 등반대가 추가하고자 했던 목적은 정상에 올라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에 어떻게 올라가는가. 네. 그러니까 더욱더 험난한 루트로 아니면 새로운 루트로 올라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도 셀파의 도움 없이 대원들의 힘으로 그걸 알피니즘이라고 하는데 알피니즘을 추구했던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했던 등반이거든요. 이러한 사고를 이러한 순수성을 좀 담아내야 되겠다. 우리 사회에도 담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가치를 좀 이 사회에 담아냈으면 좋겠는데 이 사회에서 청주에서 어떻게 좀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청주시에서 추모 조형물을 제작을 해서 고인세박물관에서 예술의 전등 넘어가는 그 직지교 바로 옆에 그쪽에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 수가 있게 됐죠. 그랬군요. 다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도 있네요. 어쨌든 그런 도전 정신, 사랑하는 정신은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박연수 충북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처장님을 모시고요. 히말라야에 뽑히는 충북의 우정, 사랑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신 길에 그냥 그런 이제 기부도 하고 학생 어린이들을 위해서 도와도 주셨지만 그쪽에 그 히말라야 기후 변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관측하고 좀 살펴보는 일을 하셨다고요? 히말라야 가신 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 그 빙하가 밑으로 쭉 꺼져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쭉 반듯한 띠가 있는데요. 거기까지 빙하가 있던 게 녹아가지고 그 밑에까지 가라앉은 거거든요. 아, 그 얼음이 있다가 쭉 가라앉으면 그 띠가 다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 히말라야라고 하는 곳은 이 빙하가 만년설 빙하가 있고 이곳에서 물을 저장해 아래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면 이 히말라야 빙하가 원수인 이곳에서 그곳에서 그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약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아시아권의 인구가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히말라야 빙하가 다 녹아버리면 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는 거죠. 그쪽은 네. 나무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럼 비가 오거나 하면 다 밑으로 쓸려갈 수뿐이 없고, 그러면 사막화가 지속될 거고, 그러면 5억에서 7억 명의 어떤 식수나 어떤 생활 공간이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극의 눈물, 북극의 눈물 하지만 지금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는 히말라야의 눈물은 히말라야 빙하의 눈물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에베레스트 상군의 아일랜드 피크라고 있는데 그 아래 임자체 호수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피크 아래 임자체 호수. 예, 또 아일랜드 피크가 원 이름은 임자체봉이긴 한데요. 그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70년대는 운동장 크기 하나 정도였었다가 지금은 그 국제 운동장 크기 약 150개 정도 크기로 다 늘어난 이 빙하가. 그럼 이 빙하가 지금 언제 터져내릴지 모르거든요. 터져요? 이제 그 빙하가 계속 녹아서 거대한 호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지하고 있는 이 빙하 벽이 터지면 이게 나가면서 쓰나미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조사대 네팔 군인과 조사대원들이 이제 재작년부터 현재 상주하고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 뭐 빙하 물이 녹는다가 아니라 네. 그 녹아내린 물이 네. 만약에 멈추거나 터지면 그 밑에 사는 그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그렇죠. 이게 양이 원래 메가톤급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쓰나미 형태가 발생할 수 있죠. 그거 있자면 거기에 미세먼지는 없습니까? 미세먼지는 없죠. 미세먼지는 없고 뭐 미세먼지가 날아올 곳은 아직은 인도 쪽에서 있는데 인도 쪽에서 와도 좀 가릴 수 없는 거고요. 그런 미세먼지는 공기는 청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빙하가 지구 온난화로 그래서 뭐가 내려서 이게 큰 아주 문제가 되는 그럴 수 있겠군요. 예, 여기서 하나 첨언하자면 파키스탄의 빙하도 녹아가지고 1년 전에 요만했던 작았던 그 빙하 호수가 1년 이후에 가니까 거대한 호수로다가 푹 파여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그 지리를 몰라서 그런데 히말라야 있으면 파키스탄 있고 네팔 있고 중국 있고 그런 중국 거예요? 있고, 예. 근데 인도 있고 겹쳐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쭉 여기에 인도, 요에 네팔, 파키스탄,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쭉 걸쳐 있어요. 그래서 히말라야 기후 변화에 따른 그 현상들이 그 인근 국가에 큰 영향을 예, 미치는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더군다나 다 저개발 국가입니다. 중국은 요새 개발됐지만 중국은 티베트 쪽으로 나니까 거기도 저개발이 돼 있는 곳이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도움도 주시고 기후 변화 현상도 보면서 이게 뭐 어떻게 히말라야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어떤 기후나 어떤 환경 이런 걸 잘 보존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시겠어요? 그렇죠. 일단 전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실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우리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역에서 각자 실천한 게 모여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 저건 우리 일이 아니야. 저기 녹으면 저쪽의 문제지 우리 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귀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게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재 우리나라 지금 그 기후 체제가 이상이 있어서 지금 겨울도 엄청나게 가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사무처장님 뭐 이제 매년 자주 가셔야 되겠는데요, 더? 올해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1년에 뭐 봉사활동 겸 트레킹 가는 건 매년 가고요. 네. 뭐 또 다른 피해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가면은 또 중간중간에 한 번 가고 그래서 아마 약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또 저배경 국가는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피해보는 국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나름대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아드리칼리 초등. 아드레칼리 초등학교 학생들 위해서도 계속 관심 기울이셔야겠네요. 예, 저는 계속 관심을 기울일 거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서준고나 충청리더스 포럼에서도 지속적으로 후원을 하시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해주셨고 또 다른 기업들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네팔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마치 충북의 문제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회의의 기자 안회의입니다. 회의는 지역의 이슈와 인물을 유튜브 라이브와 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입니다. 소셜미디어 회의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유튜브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색다른 시각, 깊이 있는 통찰력을 추구하는 소셜미디어 스타트업 K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경기는 뭐 매년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쁘다는 얘기만 들어봐서 마음이 늘 첩첩합니다만 그래도 설 되면 그래도 마음이 좀 푸근해지고 뭔가 옛날의 추억이 생각나는 그러한 이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더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청주의 분평동에 있는 온마루 시장의 정화용 상인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좀 바쁘십니까? 예, 좀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뭐 하여튼 좋은 일이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 설이 한 일주일 조금 더 남았는데 분위기 어때요? 뭐 아직까지 뭐 상인분들은 이제 그 명절 준비해서 좀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직 명절 분위기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아직 확산하는 것 같지는 않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엊그제 육거리 시장 갔더니 거기는 역시 청주를 대표하는 시장답게 네. 여기 그 고객들이 많이 오던데요. 그 육거리 시장은 이제 도소매로다가 그렇죠. 완전히 그 상황을 이루는 그 뭐 전국의 5대 광역 시장에 들어갈 만큼 큰 시장이기 때문에 네. 뭐 상권 구조가 또 성황길 상점가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네. 주변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집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규모를 가진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는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원마루 시장 하면 그런 이제 도소매보단 네. 음식점 네. 이것으로 유명한 곳이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옛날부터는 아니고요. 네. 최근 한 15년 기준으로다가 좀 한 3년, 3, 4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도소매하고 식당가하고 비율이 한 5대5 비율로다가 가서 따르면 지금은 이제 8대2로 바뀌었습니다. 먹거리 식당이 8, 도소매가 2 이렇게 도소매 기능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제가 거기 며칠 전에 가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더니 네. 거기 무슨 늑간살집 네. 꽉 차가지고 줄 서서 기다려서 못 가고 네. 그다음에 뭐 그 옆에 스시집이 있어서 네. 한신이 한 5분 기다렸던 자리가 나가지고 네. 밥을 좀 먹은 적이 있는데 거기 가려면 좀 예약을 안 하면 못할 정도로 이 장사가 다 잘 되더군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그 점포들은 예약을 안 받습니다. 아, 사기꾼이 예약을 예, 안 예약을 받아요? 안 받고 네. 그 점포 사장님들 기준은 이제 그 점포가 좀 이렇게 넓은 점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평수가 한 30평대 규모의 식당들이다 보니까 예약을 안 받아도 이제 초저녁 한 5시에서 5시 반 기점으로다가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아, 그래서 그런지 거기가 좀 약간 좁아서 네. 왁자지껄해요. 예, 그러니까 예. 오히려 더 막 뭐 그런 이제 먹고 싶은 마음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왁자지껄해서 포차에 온 느낌도 있고 예. 또 기분이 좋아서 더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가 옛날 그 도떼기 시장이라 그러잖아요. 네. 예, 좀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네. 내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점점 목소리는 커지고 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차에 그 원마루 시장이 최근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뭐 시장이면 시장이지 문화관광형 시장은 또 뭔가요? 그게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정부 그 사업입니다. 네. 정부 사업에서 특성화 시장 만들기라는 그 사업 항목 중에 이제 선도 시장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형 시장이 있고, 첫걸음 시장 이렇게 특성화를 세 등급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네.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15년도에 이제 그 골목형 시장 사업을 선정이 돼서 네. 이제 기초는 좀 잡아놓고 1년 동안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문화관광형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운이 없게 한번 선정이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난해 2018년도에 다행스럽게 선정이 돼서 이제 그 사업을 2년 사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쯤에 된 건가요? 선정은 이제 초에 됐고 한 예. 4월 달쯤에 선정됐다고 이제 통보는 받았는데 이제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 되는 과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은 정확히 한 10월 한 말쯤 돼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고 내년도 한 10월 말쯤 하나요? 언제까지 하시나요? 아니 이제 2년차 사업은 지금 2월 달까지 사업 계획 및 수정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해서 네. 승인만 받으면 바로 한 3월 달부터 2년차 사업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19년 12월 달까지 2년차 사업 종료를 하고 이제 2020년 1, 2월 달에 정산을 하고 이제 뭐 이상이 없으면 문화관광형 사업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마루 시장을 저녁에 가시면 예전에 못 보던 이렇게 뭐 야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뭐 이런 표현하기 뭐한데 땅바닥에도 그 그림이 이제 빛으로 조명을 쏘고 있고 한데 네.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시나요? 우선은 이제 이 국비나 지방비 사업 갖고는 개별 점포에다가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해준다든가 점포 리모델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좀 뭐 개인 상인분들한테는 큰 도움은 개별 점포별로는 안 되지만 원마루 시장 전체 환경 개선이나 뭐 고객을 좀 유치하기 위한 고객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 개선이나 뭐 체험 시설 이런 쪽으로다가 지금 사업 구상을 하고 그 사업단장님과 사업단원들과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뭐 시장에 오면 한몫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한몫데이 뭐 이런 네.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벤트 같은 것도 많이 있나 보죠? 네, 이게 이제 그 항목이 이제 사업비가 총 8억 6천 가지고 2년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간접비가 이제 그 사업단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이제 뭐 집기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다가 최대 35% 정도가 지출이 되고 나머지 이제 65%에서 시설 관련된 환경 개선 쪽으로다가 한 30% 내에서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객들을 위한 이벤트나 뭐 이제 그런 경품 행사 쪽으로다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설도 개선하고 마케팅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렇죠. 그 주어진 예산에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하는군요. 네. 이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어서 원마루 시장에 밤에 가시면 훨씬 더 아늑하고 빛이 나고 어둡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각 그 식당마다 손님이 많아서 자리가 없으니까 잘 차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옆에 그 떨어질 때 방서지구 아파트 들어섰잖아요. 아, 예. 네, 그래가지고 그 뭐 아파트만 들어서는가 했더니 슈퍼마켓 SSM이 들어선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된 일이죠?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원마루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소매 기능이 좀 약화가 된 게
이제 그 대기업, 대형 마트, 뭐 홈플러스나 익스토어, 이마트, 뭐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 때문에 시장이 전통시장 상권이 죽는다, 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단연간 계속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면적으로다가 대형 마트하고 전통시장하고 외형적으로다가 대치를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중소유통이 이제 들어와서 대기업에서도 SSM으로 다 입점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인 중소유통 사업자들도 그 사이에 많이 이제 좀 점포 개설을 하는 네. 상황인데, 네.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시장 양옆 입구에 이제 A 뭐 유통하고 뭐 마트 하나가 이제 좀 아,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마트가 있어요? 예, 마트가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장 물목인 이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다 같이 취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집중력이 아무래도 시장으로다가 오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좀 젊은 분들은 좀 가까운 데서 편하게 이용하는 걸 원하는 추세다 보니까 고객이 좀 많이 저희가 그쪽으로 좀 뺏기고, 그다음에 그 마트들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상인회 또 가입도 안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GS 리테일이 이제 방서지구에 입점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게 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추진이 돼서 한 게 아니라 단연 전부터 한 2, 3년, 3, 4년 전부터 거기 이제 방서지구 계획이 잡히면서 네. GS 리테일에서 계속 접촉을 해왔습니다. 아, 시장 상인회 쪽에. 예, 제가 엄마로 그게 이제 시작한 거죠. SSM이 등록을 하려면 이웃한 그 상권에 영향을 미친 그런 이제 전통시장 이런 데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 보죠. 이게 이제 청주시의 유통상승발전협의회가 있는데, 그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 내 직경 1km 내에는 개설을 하려면 해당 이해 당사자인 그 해당 시장과 입점을 하려고 하는 그 대기업하고의 그 업무 협약이 체결이 돼야지만 유통상업발전협의회에 개설 신청을 대기업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 협약을 해주셨군요. 예, 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전에는 없던 이제 그 자부담이라는 게 10%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경영 혁신이나 시설 관련된 보수나 신설 계획할 때 상인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1억짜리 공사를 해야 되면 1,000만 원을 자부담을 해야지만 국비 신청 가능하고 선정이 돼도 이제 그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요즘 뭐 경기도 좀 어렵지만 그 상인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단연간 내가 이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보장이 되어 있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뭐 오픈한 지 3개월, 6개월만 해도 폐업하는 점포가 많다 보니까 상인들이 부담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이제 그 GS 리테일 측하고 업무 협약했을 때 저희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를 해야 될 게 마케이트 같은 경우도 한 14년이 됐습니다. 네. 노후화도 좀 됐고 해서 이제 그런 거를 할 때 좀 뭐 시설 환경할 때 자부담을 좀 부담 좀 해주고,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무슨 경영 혁신이나 뭐 환경 개선을 할 때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금전적으로다가는 뭐 5년간 6천만 원 상당의 최종 아, 협약을 5년간 했습니다. 6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6천만 원의 협찬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뭐 물품으로 다 받을 수도 있고, 아, 저희가 이제 시설 현대화를 할 때 자부담을 넣어야 되니까 자부담으로 쪽으로다가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뭐 엄마로 시장 상인회가 거기 회원들이 뭐 많이 동의를 하셔서 결정이 난 거겠죠? 이제 그 GS 리테일에서 접촉해왔을 때는 계속 그 협약 내용이 미미해서 그 저희가 이제 협약을 안 해주고 있다가 그 18년도 9월 달에 상인분들한테 전체 그 찬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 설명하고 찬반 동의를 받았을 때 그 당시에 회원이 90점포였었는데 81점포가 찬성을 했고 나머지 이제 9개 점포가 반대를 해서 바로 찬성률이 90%가 넘어서 협약을 해줬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상인회의 그 회원들이 아직 고민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전통시장이 어쨌든 죽지 않고 살아나야 되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 세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돼야 될 것이냐. 이거는 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논란이 지속되는 거 보면 안타깝긴 한데요.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통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활로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뭐 전통 시장이라 하면은 공이 뭐 청주에도 지금 15개 시장이 있는데 15개 시장의 각 지역의 특성이나 환경이나 뭐 기능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다 다르고 그런데 이제 그 각 상인회에서 회장님들이나 상인 여러분들께서 내 시장의 접목을 어떤 사업으로 해야 되고 할지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좀 구상도 하고 계획 수립을 해서 좀 접목을 잘 시켜야지만 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용적인 부분인 거지 개인 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배분해 주는 건 아닙니다 사업이. 그래서 근데 저희 시장도 이번에 뭐 그러한 결정을 내서 뭐 논란의 중심에 서서 뭐 시민분들이나 관계된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지만 이거는 원마루 시장 상인회 단독으로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꼭 요거는 필요했다라고 결정을 해서 진행한 거니까 좀 널리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조금 껄끄러운 얘기도 그래도 이제 잘 입장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더 발전하고 또 뭐 설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더 발전하는 시장, 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통 시장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정화용 청주 엄마루장 상인회장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그러면 그 전통시장 활성화 다른 시장은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엄마루 시장에 잘 예. 되니까 엄마루 시장을 어떻게 더 발전시킬 계획이십니까? 이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관광형 사업이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 분기로 사업 단장님과 사업 단원 분들하고 뭐 지금 저희 상인 기획단도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단장님도 계시고 뭐 직원들이 또 와요? 문화관광 사업단이 저희 시장에 상주를 합니다. 사업단이 만들어져서 네. 그분들 전문적으로 도와주는군요, 일을.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 도움 받고 저희 상인 내에서도 임원분들이 이제 상인 기획단이라고 해서 5분이 지금 구성이 돼서 사업단하고 어떤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끝없이 논의하고 회의를 걸쳐서 한 꼭지씩 한 가지씩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한겨울이고 비수기일 수도 있는데 원마루 시장이 아주 뜨거운 이유를 알겠습니다. 상인회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상인회원들께서 합심해서 시장 발전을 좀 노력하시면 더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시장 상인들 또 거기 자주 찾아오시는 금평동 주민들 또 딴 데서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통시장은 좀 동절기가 약간 비수기로 들어갑니다. 추운 날씨에 뭐 개방된 곳에서 난방 보온 대책 없이 상인분들도 고생을 하시고 고객분들도 이렇게 방문을 해주시는데 이제 꽃피는 봄이 얼마 있으면 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 원마루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무심천 동로 쪽에 벚꽃이 제법 이제 만개를 하면 절경을 이룰 정도로 볼만합니다. 네. 거기서 저희 시장 녹지 쪽에 이제 지자체와 뭐 많은 저희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뭐 동장님이나 다 도움을 주셔서 그쪽에 지금 보셨듯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네. 조형물도 해놓고 뭐 이제 추리등도 좀 해놓고 해갖고 좀 많이 밝아졌는데 그쪽에 이제 좀 집중력이 좀 될 거라는 예상을 좀 하면서 상인분들도 조금 친절하게 좀 뭐 마인드를 갖고 생각을 좀 바꿔서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은 원마루 시장을 찾게 하는 거는 상인회에서 회장이나 임원들 뭐 사업단에서 좀 해줘야 될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오신 고객님들을 내 점포로다가 들어오시게 하는 거는 각 개인 사장님들의 친절과 서비스 뭐 그런 맛 뭐 그런 거로다가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객님들한테 많이 찾아주십사 하는 거는 당연한 저희의 바람이고 부탁이지만 그분들이 더 한 분 한 분 더 시장을 방문하게 하고 내 점포에 오게 하려면 상인분들이 먼저 친절하게 오시면 좀 따뜻하게 전통시장은 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낄 수 있게끔만 해주시면 원마루 시장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주 회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따뜻하고 친절하면
오지 말래도 가죠. 맛있고 값싸고 할 텐데. 네. 자, 앞으로 원마루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 시장이 더 밝고 왁작지껄하고 그래서 어두운 시장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우리의 삶의 한 공동체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정화영 청주 원마루 시장 상인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는 이제 목요일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